자, 이제 마지막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민법 총칙 이제 후반부로 왔어요. 후반부. 자, 이제 158페이지에 제 5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민법 총칙 제 5장이죠. 5장. 자, 민법 총칙도 이제 끝나갑니다. 자, 제 5장의 무효와 그리고 취소 이 두 가지를 하게 돼요. 자, 먼저 이 무효라는 건, 이 무효라고 하는 거는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무효의 뜻은 그냥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는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효력이 없는 상태. 자, 그러면 이 무효라는 건 계약이 된 거예요? 계약이 안 된 거예요? 계약됐다, 안 됐다? 계약이 된 거예요. 에? 자, 무효는요? 자, 무효는 계약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효라고 하는 거는 자, 법률행위가 성립은 한 거예요, 성립은. 자, 법률행위가 성립은 했다. 성립은 오케이. 성립은 오케이. 자, 성립은 했지만 문제는 이 법률행위가 효력 발생 요건. 효력 발생 요건. 이거를 갖추지 못하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무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무효를 따지기 위해서는 일단 뭐를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성립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성립을요. 자,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아예 그냥 성립조차 안 한 거 있죠. 이거를 불성립이라 그래요. 불성립. 성립조차 안 한 거. 여기서 뭔가 세 가지를 딱 갖췄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거예요. 뭐뭐뭐 갖추면 법률행위 성립하는 거예요. 일반적 성립 요건. 네? 그렇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네? 우리 책이 지금 안 나옵니까? 좀 앞으로 좀 가보죠. 자, 우리의 기억을 되살릴 겸 앞에 잠깐 가봅니다. 자, 어디 나오냐면은 자, 이게 법률행위의 요건에 나오죠. 요건. 네? 요건이 어디 나오냐면은 왜 안 나오노? 자, 법률의 요건이요. 자, 37페이지. 자, 기본서 37페이지 와보시면 법률행위 요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일반적인 성립 요건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 세 가지 갖추면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성립. 근데 성립했다고 다 유효는 아니죠. 네? 성립하고 나서 법률행위가 어떤 추가적인 요건을 갖췄을 때 비로소 이거를 유효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유효라고. 네? 효력 발생 요건까지 다 갖춰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효력 발생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 오른쪽에 나오는 내용이죠. 당사자가 능력이 있고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타당 그리고 마지막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때 요거 다 갖췄을 때 법률행위 효력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유효라는 거예요. 네? 유효라는 거죠. 근데 성립은 했지만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러면 효력이 뭘로 남는 거죠? 그럼 무효예요. 그러니까 무효가 이 정도에 있는 거예요. 무효가. 네? 아직 올라섰다, 올라서지 못했다. 아직 올라서지 못한 거예요. 무효는요. 근데 일단 뭐는 돼 있다? 성립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라는 개념과 불성립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유효, 무효를 따지기 위해서는 일단 성립을 전제로 깔아야 된다는 거죠. 성립을 전제로 깔아야 된다. 아들인지 딸인지 확인하려면 일단 뭐가 돼야 돼요? 임신하고 태어나야 된다고요. 그죠? 아예 그냥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예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라면은 아들인지 딸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 따질 수가 없다는 것. 따지려면 일단 뭐가 돼야 된다?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존재. 이 성립을 다른 말로 존재라 그래요. 존재. 존재해야 된다.
자, 그래서 계약은 된 거죠. 무효는요. 예. 자, 이제 이러면 이제 진도가 망합니다. 자, 다시 무효로 돌아오죠. 자, 그래서 무효 같은 경우는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무효 같은 경우는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 누구나.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네. 근데 이에 비해서 이 취소라고 하는 개념은 법률행위가 일단 원래는 유효였죠. 일단 유효였는데 어떤 사유가 생기고 그 사유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취소권을 행사해서 취소라고 하는 권리를 행사를 해가지고 원래 유효였던 법률행위를 소급시켜가지고 무효로 만드는 거죠. 소급, 무효, 만든다. 이게 취소예요. 그러니까 무효라고 하는 것이 효력이 없는 어떤 상태였으면은 이 취소 같은 경우는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권리. 그래서 취소라 쓰고 취소권이라고 읽는다. 그럼 이제 개념이 더 빠르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취소는요, 대단히 강력한 권리예요. 취소가 엄청나게 강력한 권리인 게, 자, 만약에 어떤 사유로 갑과 을이 일단 법률행위는 했는데, 일단 그 법률행위가 유효 상태이긴 한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을이 취소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을이 취소권자라고 한다면은 이 을이 모든 걸 다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은 효력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소급해서 무효되는 거예요. 행사하면. 취소해야 되겠다. 취소할게. 이렇게 하면. 그럼 반대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 효력도 뭘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냥 유효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권자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혼자서 결정한다는 거죠. 혼자서. 그러니까 엄청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취소권자가 갓이라는 거죠. 갓. 법률행위의 갓. 갓이 뭐죠? 신이라는 거죠. 신. 갓이라고요. 갓. 갓. 예? 갓이라는 거죠. 갓. 그러니까 취소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취소권을 행사해가지고 무효로 만들어버리든가 행사 안 하고 유효로 냅두던가. 이걸 갑하고 협의합니까? 혼자 다 결정합니까? 혼자 다 결정. 대단히 강력하다고요. 따라서 취소권을 아무한테나 인정 다 해줘요. 취소권자 정해놨어요. 정해놨다는 거죠. 취소권자를. 딱 정해놨어요. 누가 취소할 수 있죠? 착오하신 분들. 착오를 하셨습니까? 취소할 수 있죠. 사기당하신 분들. 취소할 수 있죠. 사기. 그 다음에 강박을 당하신 분들. 착사강. 이자들 기본적으로 취소권자고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한 능력자도. 미성년자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과 같은 이런 제한 능력자들도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소권자 같은 경우는 네 사람이라는 거죠. 착사강제. 외우세요. 착사강제. 자, 따라해 봅시다. 착사강제. 착사강제라는 거죠. 착사강제. 외우세요. 아무나 취소 못합니다. 착사강제. 착사강제예요. 제. 얘네들만 취소할 수 있다. 무효는 누가 주장하고? 무효는 누가 주장하고? 자, 비통 아닙니다. 자, 누구나 주장하고, 누구나. 자,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취소 같은 경우는 착사강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자, 책 함께 확인하자. 자, 먼저 160페이지에서 일단 1번에 무효란이라고 돼 있죠. 무효란. 자, 무효라고 하는 건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효력 요건 갖추지 못해서 처음부터 의사대로 효과가 생기지 않는 거, 요걸 이제 무효라고 한다. 밑에 2번이요. 무효하고 불성립하고 다르다는 거죠. 불성립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고, 무효 같은 경우는 성립은 했지만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 밑에 표 보세요. 무효와 취소 차이.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다. 그 밑에 칸 누구든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룬다. 그러니까 누구나 주장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무효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흘러도 그냥 계속 무효예요. 한 번 무효는 계속 무효. 오른쪽 취소는 취소권 행사 전까지는 일단 효력이 뭐였다는 거예요? 유효였다는 거죠. 근데 일정 사유로 인해서 취소권 행사를 하면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거. 이게 취소죠. 자, 그리고 취소권 행사는 아무나 못한다 그랬습니다. 취소권자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취소권자는 차고, 사기, 강박, 제한 능력자들이다. 그 밑에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없어져요. 이거를 취소권의 제척기간이라 그래요. 제척기간. 취소권 행사를 할 때도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다. 이 기간이 지나버리게 되면은 취소권 없어지는 거예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10년입니다. 10년. 네, 뒤에 또 나와요. 조문과 함께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효와 취소를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비교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효를 보겠습니다. 무효. 자, 일단 우리 기본서에서 이 무효 관련해서 처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무효의 종류입니다. 무효의 종류. 무효도 이제 다 같은 무효가 아니거든요. 무효도 종류가 있어요. 무효의 종류. 자, 무효는 일단 절대적인 무효도 있고, 그리고 상대적인 무효도 있어요. 절대적인 거, 상대적인 거. 그러니까 무효를 다 모았을 때 민법상 존재하는 모든 무효를 다 모으는 거예요. 야, 무효 다 저기 일로 와봐라. 무효 다 일로 와봐라. 그럼 걔네들 중에서 뭐도 있고, 절대적도 있고 또 뭐도 있고, 상대적도 있다는 거. 다 모았을 때 이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절대적 무효가 절대 다수예요. 99%. 그러니까 무효를 다 모았을 때, 야, 너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무효 다 모았을 때 그중 10중 8구는 다 뭐라는 거? 10중 8구. 다 절대적이라는, 다 절대적. 그 중에서 단 1%만, 네? 1%만 상대적이라는 거죠. 네. 자, 절대적 무효는 예를 들어서 뭐 반사회적 법률행위. 기억나세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뭐 첩계약 이런 것들 다 무효인데 절대적 무효였죠. 뭐 이중 매매에서 제2 매수인의 어떤 적극적인 가담이 있었을 때도 반사회 무효 절대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슨 뭐 강행 법규를, 강행 규정을 위반했다 이런 것들도 절대적 무효, 강행 규정 위반. 뭐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이런 것도 다 절대적 무효예요. 자, 이런 절대적 무효에 해당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사자 갑과 을 사이에서 어떤 뭐 첩계약이 있었다. 첩계약. 첩을 만드시면 안 되는데 이제 첩을 만드시는 계약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첩계약을 하게 되면 이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니까 무효죠. 첩계약으로서 무효일 때 갑은 당사자 을에게, 갑은 당사자 을에게 우리가 한 이 법률행위, 우리가 한 이 계약은 무효라고, 갑이 무효라고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당사자끼리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만약에 제3자가 껴들었을 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있을 때,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른다면
이 자가 선의의 제3자거든요. 이해관계 맺은 선의의 제3자가 있을 때도 이 선의의 제3자에게까지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있죠. 선의의 제3자에게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선의의 제3자에게 그 무효를 가지고 그러면 대항은 해요? 대항은 못 해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주장이나 대항이나 그 말이죠. 주장할 수 있다는 건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장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으니까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는 거예요? 보호 못 받는 거예요? 보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민법 전반에서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는 거, 보호 못 받는 거. 보호받는 게 원칙, 보호 못 받는 게 원칙. 절대적 무효가 원칙, 상대적 무효가 원칙. 많은 게 원칙이에요. 많은 게 원칙이죠.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그러면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라는 거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거대한 맥락에서.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의의 제3자라고 해도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걸 강조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착하시니까 선이라는 단어를 딱 보면 착하다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왠지 보호를 해주고 싶다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원칙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죠. 선의 제3자가.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는 경우는 상대적 무효에서 단 1%. 상대적 무효는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딱 두 개라는 거죠. 그러면 절대 상대 정리할 때 상대적 무효 외우고 끝냅니까? 절대적 무효를 외웁니까? 당연히 이거 외우고 끝내야 돼. 이거 두 개만 외우고 끝내야 된다고요. 이거 외우면 돼, 안 돼? 이런 거 외우면 안 돼. 이런 거 외우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외우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 자,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거 외우시는 거죠. 안 됩니다. 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상대적 무효 두 개만 외우시고 끝내시라는 거죠. 상대적 무효만. 상대적 무효는요. 첫 번째 의사표시에서 봤었던 비진이 표시. 비진이 표시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그 무효. 그거 상대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108조에서 나왔던 통정허위 표시.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무효로 한다. 그때 그 무효도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 얘네들 두 개만 상대적 무효고 나머지는 싹 다 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서 뭔가 가장매매가 있었을 때 매매를 가장을 했다는 거죠. 가장. 통정 허위 표시한 거죠.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하면 당연히 무효입니다. 무효라 그랬어요. 108조에서. 자,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이기 때문에 통정을 한 이 당사자들 간의 관계 속에서는 얼마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겠죠.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뭔가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가 들어왔을 때는 법리 자체가 달라져 버리죠. 108조 2항에서 우리가 의사표시 시간에서 봤듯이 통정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한다, 대항 못한다. 대항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대항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결국 선의 제3자가 보호받는다는 거죠.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효를 무슨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당사자끼리는 무효지만
선의 제3자 들어오면 이게 유효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 무효예요.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는 게 원칙, 보호 안 받는 게 원칙. 보호 안 받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예외적으로 보호받는 거죠. 어디서만 보호받습니다. 네, 비진이와 통정에서만, 여기서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무효를 만났을 때 이게 절대인지 상대인지 딱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를 만났을 때 비진이 통정이 아니다. 그럼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절대라는 거예요. 비통이 아니면. 자, 최강이 나옵니다. 161페이지 1번. 1번에 절대적 무효 나오죠.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모든 사람에게 관철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므로 당사자는 법률행위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까지도 주장 대항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동그라미 이번에 반사회라던가 불공정 이런 것들이 절대적 무효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자, 2번에 상대적 무효입니다. 이거는 당사자에게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특정인에게는 주장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특정인이 선의의 제3자 말하는 거죠.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밑에 예를 보시면 비진이 표시 단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무효, 그리고 통정의 표시. 요것만 상대적입니다. 자, 뒤로. 자, 뒤로 가시면 이제 162페이지에 뭐 일부 무효, 전부 무효라고 하는 거 있는데 요거는 이따 나중 과정에서 보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네모 3번에 확정 무효하고 불확정 무효가 있죠. 그러니까 무효 중에서는 무효가 확정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확정적이지 않은 불확정적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효를 또 다른 기준으로 또 분류한 거죠.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절대와 상대로 나눠졌지만 또 다르게 이렇게 확정과 불확정으로 나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딱 결정이 된 거죠. 결정이 딱 된 거죠. 확정적인 거. 이게 99%. 확정적 99%라는 거죠. 그럼 불확정이 몇 프로라는 거 역시 이거를 가리켜서 유동적 무효라 그래요. 유동적 무효. 그럼 확정 무효 외웁니까? 유동적 무효 외우고 끝냅니까? 유동적 무효 외우고 끝내야죠. 1%, 1%. 딱 몇 개밖에 없냐면 딱 두 개. 딱 두 개라는 거죠. 물론 민법 판례를 뒤져보면은 유동적 무효는 보다 더 많지만 우리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개. 첫 번째 유동적 무효는 아까 전에 우리가 대리 파트에서 봤었던 뭐가 있었죠? 무권 대리. 손자가 위임장 조작해가지고 할아버지 땅을 팔아버렸을 때 할아버지가 추인을 하느냐 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무효가 달라지는 거죠. 유동적이라는 거죠. 유동적. 자, 그리고 한 개 더 있다는 거죠. 한 개 더 있어요. 그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계약. 이것도 유동적 무효예요. 네. 그래서 무권대리하고 이 두 가지가 유동적 무효고 비진이하고 통정하고 상대적 무효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시험 칠 때까지 계속 헷갈려요. 상대적 무효하고 유동적 무효하고 헷갈립니다. 엄청 헷갈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헷갈리라고. 아니 가만히 보면 법을 만드신 분들이 빨리 헷갈려라 이렇게 법을 만든 것 같아요. 잘 보면 헷갈리라고 일부러.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이게 헷갈리다 보니까 이거를 잘 여기서 안 헷갈리면 이제 거의 끝나요. 이거 상대적 무효하고 유동적 무효 이거 여기서 안 헷갈리면 거의 끝나요. 무효 파트가. 네,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서 163페이지에서 확정과 유동적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양괄호 2번에서 유동적 무효 이거 확인합니다. 일단 현재는 무효인데
현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나중에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유효로 바뀔 수 있는 거 혹은 무효로 확정이 돼버리는 거 이런 거 확정되지 않은 이런 무효를 가리켜서 유동적 무효라고 하고 밑에 예를 보시면은 무권대리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관련된 내용들 자 무권대리는 아까 봤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봅니다. 자 일단 칠판 좀 닦자.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무효 중에서 강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자, 유동적 무효는 그러니까 무권 대리도 있지만 또 뭐도 유동적 무효라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무권 대리 같은 경우는 앞서 살펴봤기 때문에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 두 개가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는 토지 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그러죠. 무슨 시간에 하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요? 예? 공법 시간에 하는 거죠? 네, 공법 시간. 공법에 있던 거를 이렇게 토스 시켰어요. 토스. 예? 중개사법에 토스 시켰어요. 그래서 중개사법 시간에 나올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그러니까 중개사법 쌤들이 이제 막 열받는 거죠. 네? 계속 이제 만만하면 계속 중개사법 이렇게 보내거든요. 계속 만만하면. 그래도 매년마다 양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중개사법 쌤이 이제 매년 기본서 나올 때마다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늘어나니까. 계속 공법에서 보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양이 많다는 이유로.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중개사법 시간에 다룰 거예요. 자, 근데 민법 시간에도 다룹니다. 사법상 효력을 다루겠죠. 자, 그러니까 어떤 구역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가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여기가 개발이 될 예정이다. 어?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될 예정이라서 여기가 어디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개발이 될 예정이라서 이쪽에서 뭔가 투기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투기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구역으로 묶는 거예요. 여기서 토지 거래를 할 때는 뭐를 받으시라고? 허가 받으시라고. 그렇게 구역으로 묶어 버린다는 겁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구역 안에서 당사자들이 뭐 예를 들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은 일단 계약은 성립할 수 있겠지만 그 계약의 효력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허가를 안 받으셨습니까? 자, 허가 전까지다. 허가 전까지는 무효예요. 무효. 허가 받으셔야 유효예요. 자, 그래서 당사자들이 일단 허가 받기 전까지는 무효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관할관청에다가 갑과 을이 허가 신청을 넣으시겠죠. 허가 신청을 넣게 되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경우의 수는 두 가지겠죠. 경우의 수는요. 허가가 떨어지든가, 허가가 나든가, 허가가 어떻게 되든가, 안 나든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허가 나든가 안 나든가. 만약에 허가가 났어요. 이러면은 원래 무효였죠. 근데 이때는 이제 소급해서 유효되는 거예요. 소급 유효. 허가 나면. 아니면 이렇게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는 경우는 효력 자체가 무효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무효 확정. 이렇듯이 허가가 나냐 허가가 나지 않냐에 따라서 유무효가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효가 무슨 무효라는 거예요? 유동적이라는 거죠. 이게. 유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유동적 무효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지금 책에 나옵니다. 내려가서 양괄호 1번. 유동적 무효에서 양괄호 1번.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계약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둘째 줄 정도 보시면요. 허가권자의 불허가 처분이 확정이 되면은 그 계약은 확정 무효지만
허가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무효가 달라지니까 이런 게 이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판시를 한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뤄볼 내용은 그렇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요 내용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갑과 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유동적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유동적 무효. 첫 번째, 유동적 무효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 유효예요, 무효예요? 예? 무효죠. 유동적 무효는. 왜 무효죠? 무효라고 써놨으니까. 자, 유동적 무효는 무효다. 자, 엄연히 무효라는 거예요. 엄연히 무효야, 유동적 무효는. 비록 불확정 상태이기는 하지만 일단 엄연히 무효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아직 허가 안 받았을 때 일단 매매 계약은 체결했지만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인 갑은 을한테 토지 넘길 의무가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럼 을은 반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양 당사자에게 계약은 체결됐지만 어떤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매수인 을이 갑 상대로 토지 넘기시라고, 토지 달라고 청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갑도 을한테 돈 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청구하는 거는 허가 떨어졌을 때, 허가 떨어져서 유효됐을 때 돈 달라고 물건 넘기라고 해야 되겠죠. 아직 허가 받기 전까지는 채권 채무가 없고, 따라서 이행 청구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행 청구 못 한다. 자, 그리고 자신이 지고 있는 그 채무는 현재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거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거라고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물건을 넘기지 않는 것, 채무를 불이행하는 겁니까? 허가가 안 나서 채무가 없는 겁니까? 허가가 안 나서 채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채무 불이행 이것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주계약을 내가 해지하겠다. 안 돼요. 채무 불이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원인으로 계약 해제 못한다. 자, 뿐만 아니라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무슨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역시 할 수 없어요. 결국 갑과 을은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효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게 아니라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빨리 일단 어디로 가야 되죠? 빨리 관할관청 가셔야 돼요. 관할관청 가셔가지고 허가를 빨리 뭐 하셔야 돼요? 빨리 신청하셔야 돼요. 허가를. 허가 받으려면 빨리 허가 신청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 당사자는 두 번째, 갑도 그렇고 을도 그렇고 허가 신청 절차에 갑도 을도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협력 의무가 있다. 매매 계약상의 채권 채무를 이행할 의무는 없는 거지만 협력할 의무는 있다는 거예요. 주의하실 점은요, 이 협력 의무 있죠? 이거 부수적인 거예요. 주된 의무가 아니라 부수적 의무다. 부수적 의무. 주된 의무 아니에요. 따라서 을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 빨리 우리 관할관청으로 빨리 저기 갑시다. 선생님 빨리
그거 빨리 갑시다. 자, 우리 빨리 관할관청에 가자고 했을 때 갑은 거절할 수 있다, 응해야 된다. 거절할 수 있다. 갑은 거절할 수 있다, 응해야 된다. 응해야 되겠죠. 협력 의무가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갑도 그렇고 을도 그렇고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갑도 협력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을도 마찬가지로 협력할 의무가 둘 다 있다는 거예요. 거절하시면 안 돼요. 협력하셔야 돼요. 협력을 해주셔야 된다. 근데 문제는 협력을 해달라고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협력 안 할 때 있거든요. 즉 협력 의무, 이거를 위반할 때가 있어요. 위반. 협력을 안 하실 때가 있거든. 이때는 이거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내가 주 계약 자체를 해제해버리겠다. 선생님, 협력 안 하시면 저 끝냅니다. 해제. 이거 안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협력 의무를 위반해서 해제를 못 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부수적인 거라서 그래요. 부수적인 거라서. 부수적인 거, 예를 들어서 부수적인 거. 단무지가 있었죠. 단무지. 기억나세요? 11.12 들으셨던 분들, 단무지. 짜장면 배달시켰을 때 짜장면 안 갖다 주면 해제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짜장면 갖다 주는 건 주된 의무거든요. 그죠? 근데 짜장면은 왔는데 단무지 안 왔어. 단무지. 이거 안 왔다고 계약 해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협력 의무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만 의무가 있기는 있는 거라서 협력 의무를 위반해서 갑이 협력 안 해서 나한테 손해가 생겼다. 그러면은 손해배상 청구. 이거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손배 청구는 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계약금과 관련된 거. 자, 결론 내려보면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가지고도 해제 못하고 협력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도 해제는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매수인 측에서 계약금을 줬을 수 있다. 계약금을 이미 교부했던 상태고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은 이런 해제는 안 되지만 이행 착수 전까지라고 봤을 때 계약금 가지고 해제할 수 있죠. 계약금을 통한 해제, 이거는 가능해요. 요 해제는. 왜냐면 어차피 계약금 해제라고 하는 거는 이행 착수 전에 하는 겁니다. 이행 착수 후에 하는 겁니다. 전. 중도금 지급 전에 하는 거거든요. 아직 허가 안 떨어져서 중도금 줄 필요 없고 물건 넘길 필요가 없는 상태라고 해도 계약금 가지고 끝내는 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계약금 돌려달라고 과연 이 계약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이냐. 부당이득 반환 청구. 계약금을 준 게 지금 매도인 갑이에요, 매수인 을이에요? 매수인 을이 계약금 주죠, 그죠? 매수인 을이 계약금 주는 거예요. 네. 자, 계약금 받으세요. 자, 이렇게 줬죠, 갑한테. 이렇게. 네. 그죠? 네. 그럼 일단 허가 신청 전이면 아직 허가를 신청하기 전이어서, 자, 허가 전입니다. 허가 전이어서 아직 효력 자체가 유동적인 상태예요. 유동적 무효 상태. 그럼 을은 갑한테 계약금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허가 신청해놓고 기다려야 돼요. 허가 신청해놓고 기다려야 되겠죠? 유동적인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동적인 상태에서는 허가 신청해놓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불허가 처분이 떨어져서 불허가 처분이 떨어져 가지고 효력 자체가 무효로 확정됐을 때 이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겠죠.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전까지는 계약금 뱉어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기다리셔야 돼. 기다리셔야 돼. 마지막 네 번째. 허가랑은 무관하게. 자, 허가랑은 무관하게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허가를 갑과 을의 매매계약 속에 비진위 표시가 있었다라든가 아니면은 통정 허위 표시를 하셨다라든가 아니면 뭐 착오가 있었던가 사기라던가 강박이 있었던가 이렇게 비통 착사강에 해당이 되는 경우면 허가를 받았든가 안 받았든가 이런 것들은 의사표시 파트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비진이나 통정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무효를 주장하던가 허가랑 무관하게 착오 사기 강박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뭐 취소권을 행사를 하시던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없겠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가 못 받아도 이런 사유에 해당됐을 경우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책이랑은 조금 이제 그 구성이 조금은 다르지만 자, 한 개씩 내용을 보죠. 자, 163페이지에서 유동적 무효 부분 양괄호 1번 내용 봤고요. 자, 밑에 쪽 양괄호 2번에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시키거나 잠탈하려고 한다는 말 나오죠. 이런 경우는 정상적으로 허가 신청할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는 확정 무효다. 첫 번째, 타인의 명의를 도용했을 때. 두 번째, 매매를 증여로 위장했을 때. 이거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자, 3번에 중간 생략 등기 하셨을 때. 이런 것들은 허가 배제 잠탈에 해당돼서 확정 무효. 자, 뒤로 164페이지. 자, 3번에 보시면 유동적 무효 쟁점 5가지라고 해서 나옵니다. 일단 양괄호 1번부터 계약의 이행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왜 이행 청구할 수 없는 거죠? 무효니까. 무효니까 이행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는 무효입니다, 유효입니다.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행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하거나 대금 지급할 것을 청구하거나 이런 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줄에 허가 받기 전에는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 이전 설정에 관한 어떠한 청구도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조건부로 해가지고도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행 청구는 조건을 갖다 넣으셔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뜻이죠. 양괄호 2번 해제 여부. 첫 번째,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해제 못한다 그랬죠. 채무 불이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가서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 협력 의무 위반. 이거를 원인으로도 해제한다고요? 못한다고요? 못한다는 거죠. 이거 왜 안 되는 거죠? 부수적인 거니까. 뭘 가지고만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 가지고만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협력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도 해제가 안 되고요. 동그라미 3번에 나오듯이 계약금 가지고는 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 상환하고 해제하는 거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양괄호 3번에 손해배상 청구는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는 거지만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 협력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했을 때는 손배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양괄호 밑에 4번. 허가 받기 전이죠. 이때는 효력이 확정된 거예요? 유동적이에요? 아직 유동적입니다. 이런 경우는
일단 허가 신청하고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시면 안 되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밑에 줄 나오듯이 확정적으로 뭐가 됐을 때, 무효가 됐을 때 그때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는 거죠. 자, 내려가서 양괄호 5번입니다.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입니다. 이거 주된 의무가 아니라 부수적인 거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동그라미 1번 협력 빨리 하시라고 이행 청구 소송 제기하는 거 가능합니다. 양 당사자가 이렇게 협력 의무를 지고 있다는 거는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양 당사자가 협력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 을이 갑한테 선생님 빨리 협력해 주세요. 빨리 협력하세요.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게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된다는 거죠. 된다는 거. 의무를 지고 있는 거니까요. 청구할 수 있다. 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뒷페이지. 자, 뒷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을 확인하세요. 동그라미 3번 위쪽에. 일방의 협력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해제는 안 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의무가 있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위에 동그라미 2번에 협력 의무하고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다.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다 이러죠. 을이요, 갑을 상대로 해서 협력할 것을 청구했어요. 선생님 빨리 관할 관청 갑시다 빨리. 그럼 갑은 협력하셔야 돼요. 협력을 하셔야 되지. 협력할 것을 갑이 예를 들어서 야, 너 중도금 안 줬잖아. 야, 너 중도금도 안 주고 나한테 잔금도 안 주고 너 아무것도 안 줬잖아. 그러니까 나는 협력할 것을 이행할 것을 거절할 것이야. 이런 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을이 중도금하고 잔금 주는 거는 허가 받고 나서 주는 거죠.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일단 선생님 협력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금 지급 미이행 요거를 원인으로 해서 거절하겠다. 나 협력 안 할 거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네. 따라서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은 동시 이행 관계 아닙니다. 자, 돈부터 줍니까? 협력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협력부터. 협력이 선이행이에요. 협력부터. 협력 선이행. 자, 조금 내려가세요. 파랑 색깔 4번. 확정적 무효나 확정적 유효로 되는 경우. 자, 먼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는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나오듯이 허가를 받았을 때. 허가 받으면 깔끔하게 소급 유효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다. 구역 지정 해제. 자, 혹은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지정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구역 재지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않으셨다는 건 허가구역이라는 거 더 이상 허가구역이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럼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확정 유효돼 버리는 거 이러면 확정 유효. 자, 그리고 양괄호 이번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불허가가 떨어졌을 때. 허가 못 받은 거죠. 두 번째,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의사표시 명백하게 했을 때. 허가 신청 안 할 겁니다. 확정 무효예요. 오른쪽 3번. 뭔가 취소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 비통착사강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당사자는 이런 사유들을 주장을 해서 유동적 무효인 계약을 취소해서 확정 무효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무효가. 자, 밑에 중요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밑에. 자,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고 곧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옳은 거. 기억에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협력 의무 있습니까? 네, 협력하셔야 돼요. 니은 갑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주계약 해제됩니까? 아니 채무불이행 자체가 성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원인으로 해제 못합니다. 틀렸죠. 니은 틀렸다. 디귿입니다.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것을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다고요? 확정 무효됐을 때 그때 돌려달라고. 지금은 안 됩니다. 틀렸죠. 자, 리을입니다. 을은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죠. 조건부로도 이행 청구는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리을은 맞는 말이죠. 미음의 을은 대금 이행 제공 없이도 갑에게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을이 선생님 빨리 관할관청 갑시다 라고 청구를 하는 거는 갑한테 돈 줘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돈 안 줘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돈 안 줘도 청구할 수 있다. 돈 안 줘도. 왜냐면 협력할 의무하고 을이 대금 지급할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뭐부터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협력부터. 그러니까 돈 한 푼도 안 벌어와도 돈 한 푼도 안 벌어와도 밥 좀 달라고. 밥상 좀 차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정답은 3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요. 자, 다음 뒤로.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칩니다. 조금만 더 하고. 아직 안 마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무효만 끝내고 마칠게요. 자, 무효 중에서, 자, 이제 169페이지 가보시면은,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거 나오죠. 추인. 자, 오늘 추인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추인까지만. 자, 이 타이틀을 뭐라고 하냐면은, 무효행위의 추인이라 그래요. 무효행위의 추인. 추인 타이틀. 자, 근데 먼저 조문을 보게 되면은 139조 조문 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무효는 계속 무효입니다. 근데 그러나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그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서 이를 추인을 했을 때는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걸로 본다는 거죠. 즉 유효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첫째 줄에 나오는 무효는요. 추인해도 효력 발생하지 않는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추인해도 유효가 안 돼요. 자, 근데 예외적으로 효력이 이제 유효로 바뀔 수 있는 이 둘째 줄에 나오는 무효는 상대적 무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에서 이 무효는 상대적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대적 무효는 몇 개밖에 없다 그랬죠? 2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비진이 표시에서의 무효하고 통정어의 표시. 이 2개가 상대적 무효라는 거죠. 이것들은 추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효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를 가장한 거예요. 가장매매. 처남 명의로 주택 명의를 옮겨 놓은 거예요. 처남한테. 강제 집행 들어올 것 같으니까요. 처남한테. 그럼 가장매매 유효예요, 무효예요? 가장매매 무효예요. 통정어의 표시 무효. 을 명의 등기도 당연히 무효입니다. 무효. 이랬다가 나중에 시간 흘러서 을이 아니 매형 나 이거 진짜로 살게. 매형 나 이거 진짜로 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가장매매 했을 때는 을이 갑한테 돈 줬어요? 돈 안 줬어요? 돈 안 줬죠? 가짜매매니까. 이게 2005년도였거든요. 2005년도. 2005년도에는 가장매매 할 당시는 을이 갑한테 돈 안 줬다는 거죠. 시간 흘러서 뭐 예를 들어 2000 뭐 한 1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매형 진짜 살게. 매형이 알겠다. 그럼 진짜로 팔게. 라고 되면 10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는
가짜 매매가 아니라 이제 진짜로 매매하는 거죠. 이런 거를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거. 새롭게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거. 이거를 가리켜서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인. 유효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유효가 된다는 거예요. 유효가 된다. 근데 2005년으로 돌아가서 유효가 되겠습니까? 새롭게 법률행위 한 때부터 유효가 되겠어요? 새롭게 한 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추인한 때로부터 추인을 한 그 때로부터 아니면 혹은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추인한 때부터 유효가 된다.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이 말은 소급한다는 거다. 소급 안 한다는 거다. 지금. 소급 안 한다는 뜻이에요. 소급표가 없다. 자, 체각이 나죠. 일단 추인의 의미에서요. 동그라미 2번을 확인합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유효가 되고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쪽에 도해에서 갑과 을 사이에 2005년도에 가장매매가 있었죠. 이거는 계속 무효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2005년에 했었던 가짜매매는 계속 무효로 남아있고 지금 2010년도에 새롭게 지금 매매를 했다는 거죠. 이때부터 유효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죠. 2005년부터 유효다, 2010년부터 유효다. 2010년부터 유효라는 거예요. 소급하고 소급 안 하고 2010년도부터. 밑에 판례 한 개 보세요. 핵심 판례. 무효 가등기를 유효한 가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다. 그때부터. 소급 안 합니다. 이것도 이제 무효행위 추인 맥락에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내려가서 2번에 보세요. 추인의 요건. 무효인 법률행위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무효는 상대적 무효이어야 돼요. 절대적 무효는 추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상대적 무효가 추인 가능하다. 자, 내려가서요. 양괄호 2번입니다. 무효임을 알고서 그리고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 추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죠. 자, 일단 좀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양괄호 3번입니다. 추인도 결국 의사표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뒤에 170페이지입니다. 3번에 보시면요. 무효행위 추인 효과 나오죠. 여기서 세 번째 줄. 허위 표시, 비진위 표시 무효를 당사자가 알고 추인하면 소급한 때로부터 유효가 아니라 추인한 때로부터. 그때부터 유효라는 거죠. 추인한 때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예? 아니 왜냐면 아까 유동적 무효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무권 대리에서는 무권 대리 여기서 본인이 추인권을 행사를 하면 어떻게 유효가 됐었죠? 할아버지가 추인하시면요. 소급 유효거든요. 소급 유효. 할아버지가 추인한 경우는 소급해서 유효였는데 아니 유동적 무효 말고 방금 봤었던 이 상대적 무효. 비진이나 통정, 뭐 예를 들어서 통정 허위 표시가 있었는데 통정. 시간이 흘러서 진짜로 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상대적 무효를 추인했다. 이때는 소급 안 하고 그때부터 유효라는 거예요. 추인한 때부터 소급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여기서. 아니 똑같은 추인이잖아. 똑같은. 너도 추인? 너도 추인. 너도 추인. 근데 소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헷갈린다고 이게요. 문제 출제할 때 유동적 무효네 상대적 무효네 이런 말 안 해요. 잘. 이런 말 잘 안 한다. 그냥 무효라 그래요.
그냥 무효라고 하면서 어쩔 때는 소급하고 어쩔 때는 소급 안 하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헷갈린다고요. 판단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제가 될 때 판례 문장을 그대로 넣어가지고 그 문장의 맥락을 보고서 이게 유동적 무효인지 상대적 무효인지 파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출제가 될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나와요. 통정어휘 표시로. 통정어휘 표시로 나왔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추인하겠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상대적 무효를 추인하는 거니까 그때부터 유효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아니면 뭐 무권 대리로 나왔다. 무권 대리로. 무권 대리에서의 추인을 묻고 있다. 아, 이거 할아버지가 추인하는 거네. 이건 유동적 무효를 추인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급해서 유효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일단 지금은 지워버렸네. 자, 지금은요 일단 이거 뭡니까 이거? 이게 유동적이죠. 자, 유동적 무효하고 그 다음에 요 상대적 무효, 이 두 가지 잘 비교해 두시는 거. 소급하고 안 하고 이것들을 잘 비교해 두시고 이 두 가지가 안 흔들려야 나중에 또 추인 또 더 있거든요. 추인 더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적인 것도 조금 더 있거든요. 이런 것들 추가해 나갈 때 안 헷갈린다는 거죠. 자, 그 외 나머지 뭐 무효행위 전환 이런 것들은 이후 과정에서 보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173페이지에 있는 취소, 법률행위 취소,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취소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조건 기한은 시간 관계상 다음 순환 과정으로 좀 패스를 하고 다음 시간에 취소 마무리하고 바로 제2편으로 가요. 2편으로. 다음 시간에 제2편 갑니다. 2편. 물권법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물권법.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취소 마무리하고 물권법 넘어갈 테니까요. 설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